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보통 판매자가 있고 판매자 중개인이 있어요. 그럼 판매자 중개인이 관례에 있어서는 6% 커미션을 판매자와 판매자 중개인이 서로 협상해서 정했다 하면은 3%를 구매자 중개인에게 준다는 것을 명시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국 부동산 협회와 관계되는 MLS라고 하는 매물을 올릴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그 리스팅을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MLS 자체에서 등록된 매물을 통해서 이거는 커미션이 3%네, 이거는 커미션이 2.5%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조항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구매자는 구매자 대리인이 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반드시 그 서면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플랫피가 되던 집가격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되던 자체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중개인을 내가 고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개인은 비록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 구매자로부터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임무는 오직 구매자를 위해서, 구매자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지금 커미션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 자체가 아예 제로예요. 제로로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중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구매자가 구매자 중개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서면으로 동의를 하고 선임을 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BC 부동산 중개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는 중개인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 중개인 분들은 중개인 회사가 가입되어지는 지방이라든지 카운티 이런 쪽에 부동산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 회사에 소속되는 중개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ABC 중개인 회사가 가입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젠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MLS 멤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MLS 플랫폼을 사용해서 MLS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항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고,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필수적으로 강요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와 윤리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혼란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 판매자 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보여지는 커미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제까지 관행에서는 판매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주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5%에서 6% 정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6% 커미션이 가능이었는데요. 집 가격이 비싼 지역은 커미션 부분이 좀 더 작아지고요. 집 가격이 낮은 지역은 커미션이 6%까지 가는 그런 가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판매자 중개인 회사가 3%, 그리고 구매자 중개인 회사가 3%를 가지게 되는 공유 시스템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주리주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으로 이러한 커미션의 부당함을 고소를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왜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3% 커미션을 지불하는가? 나는 나를 도와준 판매자 중개인 회사에게 3%의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구매자 중개인에게 왜 3%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3%의 커미션이 줄어들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3% 줄어든 만큼
만큼의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건지가 큰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A라는 그 매물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매물에 대해서 구매자를 대행하는 중개인이 구매자분들에게 이 매물이 같이 소개가 되면서 그것이 판매자의 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합당한 가격에 대한 오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적었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중 오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오퍼를 수락하는 그런 경우로 가다 보니까 요구하는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마켓의 상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구매자가 많아야지만 판매자의 집이 팔릴 수가 있는 어떤 촉매자 역할을 하는데, 구매자 중개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구매자들이 직접 매물을 방문해야 되고 오퍼를 써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구매자 측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라는 거를 감안하셨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구매자가 많이 나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3%의 금액을 손해보지 않는다. 그 의미보다는 3%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은 12,000불이잖아요. 물론 평상은 그렇죠. 그러나 이 시장에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원리로 가격 변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2,000불보다도 2만 불, 3만 불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시장에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판매자 측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인 거고, 구매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나를 대행해주는 대리인이 없으니 내가 모든 것을 찾고 움직이고 오퍼를 쓰고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피해가는 방법을 모르고 융자를 받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첫 주택 구매자분들은 보통 이제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은 본인 자금으로 대부분의 융자 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4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5%의 본인 자금과 95%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만 불의 본인 자금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클로징 코스트 얼마가 붙는다 하더라도 대강의 자금이 3만 불 정도가 있는 구매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3%에 해당하는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를 생각한다면은 12,000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구입 비용이 3만 불인데 12,000불을 지불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18,00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경우가 퍼스트 홈 바이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각각의 부동산의 거래를 보시면은 판매자 중개인이나 구매자 중개인들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분들이 보통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집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집을 보고 싶어요, 이런 집을 보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중개인분들은 그러한 매물이 마켓에서 이미 계약이 돼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보는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마켓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구매자 스스로가 전화를 해서 직접 그 정보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집을 보러 가는 과정도 직접 스케줄을 잡으셔야 되고 허락을 받고 집을 보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집을 내가 이 집 꼭 사야 되겠다고 선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퍼를 쓰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판매자 중개인에게 오퍼를 의탁해야 되고, 그리고 융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으셔야 되는 전반적인 지식들이라든지 홈 인스펙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거로 해결하는 방법,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구매자분들은
그 판매자 중개인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판매자 중개인은 오직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는 항상 대립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중개인이 구매자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해주진 않는다는 것이고요. 단지 판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만 제공할 뿐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에스크로 회사라든지 클로징 변호사님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실전 경험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해온 전문적인 중개인분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변호사가 대신한다든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대신한다든지 홈 인스펙터가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바람막이,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7월 중순에 이러한 변화된 커미션 규정에 관한 부분들이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발효가 된다고 쳤을 때는, 특히 구매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식을 늘려 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구매자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개의 트랜잭션을 한다 그러면은 100개 트랜잭션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100개가 다 스무드하게 가냐 그러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딜 한 딜마다 다 문제점이 불거지거든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러한 중개인의 역할이었고, 그러면 그 중개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3%에 해당하는 커미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어떤 판매자든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지 3% 금액이 낮춰줬다고 해서 나 무조건 3% 낮춰줄 거라고 하는 판매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집이 50만 불에 팔렸어요. 그리고 B라는 집이 51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판매자는 내 집은 적어도 50만 5천은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3% 커미션이 없어졌으니까는 나는 그만큼 15,000불을 깎아서 내놓을 거야 하는 셀러가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의 속도는 조금 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 역시 당장에는 둔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판매 건수가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부동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거래량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전문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온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 있죠. 전환되는 그 시기. 그때는 거래량이 좀 더 둔화될 수 있고, 판매 가격 역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었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그 변화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는 경우 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변화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로는 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공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